네, 오늘 특별하게 박수홍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조금 한산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일주일밖에 시장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쪽에서 예. 거래소에서 5천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자,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자, 올해 자사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마사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죠. 자, 윈도우 드레싱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산타릴리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좀 강해야 되는데 선물 쪽만 좀 강했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윈도우 드레싱이 좀 더 가까운 자금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더 보면 좀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은 분명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기간 쪽에서의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해나가면서 하락 추세에서 전환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좋고 오늘도 잘 마무리되었고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고 다음 주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해피하게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는 또 한 주가 다음 주에 또 시작되니까요. 시장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의 국경 개방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리오프닝주, 옥석 가리기 해보고요. 애플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LG그룹주, 그리고 눈여겨볼 다른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슈로 인해서 K-콘텐츠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였었고, 오늘은 이 국경을 본격적으로 개방한다는 소식 덕분에 우리 해운주와 항공주가 시세를 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해운업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고 운임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이 공장을 가동하면은 벌크선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버크선도 좀 증가할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곡물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곡물 자급할 수 있는 곡물량이 전체 1년간 소비량 중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남미 쪽, 칠레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또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미국 쪽으로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벌크선이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외로 그동안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라니냐 현상 때문에 예. 어느 지역은 가뭄이 심하고 어느 지역은 홍수가 와서 그야말로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곡물이 생각보다는 수확량이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브라질이 엄청나게 좀 풍성하게 곡물들을 많이 생산했고요. 특히 대두 쪽,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약 2% 정도 더 많은 곡물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뭐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밀 가격도 마찬가지고 대두 가격도 마찬가지고 다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곡물에 대한 흐름들, 벌크선의 움직임들이 좋게 나와줄 수밖에 없고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또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좀 너무 생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 국내에서 포기하고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재 중간재 또한 중국에서 또 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면 중국 회사들이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도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무역 수지 8개월 동안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코로나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 애플카로 이어가 볼까요? LG그룹이 애플카를 위해서 공동 협의체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와우, 저놈의 애플카 또 울고 먹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LG전자가 이제 애플카에 너무 크게 휘둘리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애플카 출시가 밀렸다는 소식에 급락하더니 오늘은 또 다시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이제 네. 애플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 그룹 쪽에서는 그렇다면 그래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오케이 예. 해주면서 LG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이제 이런 회사들과 함께 지금 이제 같이 협력 방안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LG전자와 LG 이노텍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을 단기적인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어차피 자동차가 나와주게 된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2025년입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대략적으로 약 3년 정도 좀 남았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의 LG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좀 더 강하고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LG그룹주뿐만 아니라 현우산업이나 대성파인텍 같이 관련주를 묶이는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어떨까요? LG그룹주 vs 부품주 어디 쪽을 좀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저는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요. 네, 어차피 애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품 회사들도 낙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분명 실적 전환을 좀 보여줄 거고 소위 얘기해서 현금 캐시가 좀 많이 좀 쌓이는 유보율도 좀 가져갈 거고 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줄어들면서 자본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일부 또 테마주가 움직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LG그룹주 그리고 관련한 부품주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 움직임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도 우리 매니저님은 피플바이오로 좋은 수익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리뷰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급등하기 전에 잘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견지명이 좋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네. 자, 그리고 시장이 오늘 너무 또 좋게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국내 그쵸. 같은 경우에 접어들었고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북미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최근에 만들었고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서 TV까지 광고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가. 그래서 이번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전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이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치매라든지 이런 정신질환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도 경험해 봤지만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리 걸렸을 때 진단키트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한 번 걸렸는데 거의 그 한 번 걸린 것 때문에 자가 진단키트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6에서 7번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용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또한 지금 알츠하이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진단키트를 한 번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번 이용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단키트의 수요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피플바이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1월 달까지도 내년까지도 그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피플바이오 2주도 안 돼서 28.91%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피플바이오처럼 지금이 기회인 종목을 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볼까요? 내일을 위한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진에어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는 좀 코로나가 사라질 세상을 또 빠르게 준비해봐야 되나 봐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핵심적인 이유는 일단 유가가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서부 텍사스유를 비롯해서 뭐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까지 좀 하향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여객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물론 우리가 또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유료 할증료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적으로 항공주에겐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항공주들이 움직일 만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거기에다가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환율이 다시 안정화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회사들 보면 부채비율이 좀 많은 편이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뭐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리스 개념으로 좀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좀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뭐 항공주들이 부채 비율이 뭐 300%가 넘어요, 400%가 넘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과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항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위드 코로나에 따라 이렇게 또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뭐 진에어로 오늘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뭐 관련해서 오늘 뭐 TA 항공 같은 경우도 뭐 9%나 올라갈 정도로 너무나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그리고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할 것 없이 다들 좋은 움직임 가져가는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진에어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 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좀 짧게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송이다 보니까 자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짚어드렸던 빅 이슈들 그리고 진에어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18,000원짜 드렸으니까요. 내일장도 든든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